오늘 안내해드릴 경매물건은 사건번호 2025-타경32670입니다.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 198-25번지 외에 한 개의 목록이 더 있는데요. 198-24입니다. 198-24가 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토지 지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고요. 면적은 두 필자 합이 718제곱미터 약 217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이제 전으로 되어 있고 감정가는 1억 3,964만 4천원으로 평당 64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는 6번 유찰이 돼가지고 감정가의 23%인 3,203만 2천원이 되겠고요. 평당 15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0%인 320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일은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6번 유찰되고 7차입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개별 공시지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서부터 큰 지가의 변동 흐름 없이 무난하게 상승을 하다가 2024년 1제곱미터당 5,790원이 올해 2026년 1제곱미터당 25,500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땅의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가 6차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청에서 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 화순읍을 지나서 이 동면 이 서성리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동차로는 38분 소요가 됩니다. 이 화순읍 바로 옆이 이제 동면인데 이 파란색 영역이 이 동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성리 안쪽에 이쪽에 경매 물건이 있고요. 바로 화순 전대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경매 물건지까지 가는 경로가 나옵니다. 화순 전대병원에서 경매 물건지까지 자동차로 이 경로로 가게 되면 자동차로 약 13분 소요되고요. 거리로는 약 8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라서 이 경로로 가면 운전하실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경매 물건지 이쪽 마을이 하서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이쪽에 또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서성제 저수지 이 주변으로 펜션이라든지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좀 산이다 보니까 경사가 좀 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해서 이 서성제 저수지를 바라봤을 때 경치는 정말 멋진 경치가 나옵니다. 사진에서처럼 이 서성제 저수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멋진 전경이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이 주택 옆에 있고요. 이렇게 멋진 조망이 나오는 이 토지가 감정가 약 1억 4천만 원에서 왜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경매 물건지까지 가는 길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셨던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마을회관이 이쪽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면 경매 물건지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버스 정류장에서 이 물건지 가는 길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도로이고요. 저수지 주변으로 이렇게 단독주택이라든지 펜션이 있고요. 길이 생각보다 좁아서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좀 난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사진인데요. 아까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건지까지. 오는 길에 이런 주택들이나 펜션들이 좀 있고요. 얼핏 봐도 여기에 이렇게 택지 작업을 해놓은 흔적들이 보이시죠? 자, 경매 물건지는 이 주택 바로 옆에 땅이고요. 이 올라가는 길이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있습니다. 택지로 이렇게 진입하는 길은 그렇게 좁지는 않고요.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처럼 이제 저수지를 바라보고 집을 짓는다면 서양이 되겠습니다. 서양은 이제 해가 오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좀 더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시원한 저수지 조망 그리고 이제 멋진 석양까지도 감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오늘 안내해드리는 물건 외에도 현재 서성리 일대에는 경매 물건들이 한꺼번에 여러 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198-25, 24번지 외에도 이것보다 오히려 더 괜찮은 토지들이 더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이 물건을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싸다, 조망이 좋다 이렇게 보고 접근했다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 물건은 농지 문제, 도로 문제, 건축 가능 여부처럼 실제 낙찰 이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경매는 뭐 잘 받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뭐 권리 분석이나 현장 분석을 좀 잘 못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하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단순히 춘천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더 신중하고 안전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물건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 이후에도 만족할 수 있는 투자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좀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가 왜 6차까지 유찰이 되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매 토지는 2필지하고 2필지가 이제 2필지가 나온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가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게 도로가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고 현황상은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만 공부상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이 여기 앞 필지도 나왔는데 이 필지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필지는 그래도 이렇게 도로랑 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진입하는 이 도로 파란색 영역이 서성리 198-9, 이 토지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보기에는 도로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부상으로는 거의 맹지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도로가 공도가 아니라 15명이 공유하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곳에 집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경매 토지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이죠. 이쪽에 경매 나온 물건들이 여기 주택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 토지들은 다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토지는 현황상 도로처럼 보이지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여기를 해결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실제 상공에서 수직으로 내려다 봤을 때 사진입니다. 이제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임의로 경계를 그려서 이렇게 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필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지목이 밭이고요. 아래 토지도 이렇게 두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매가 여기는 나왔는데 또 여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도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현안상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토지가 마치 맹지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도로와 접해야 되는데 이 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좀 전에 지도에서 봤던 서성리 198-9 토지입니다. 보시면 토지대장 보시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요. 소유권은 조땡땡님 외에 14인 총 15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이렇게 전으로 되어 있고요. 필지 모두 다 이 농림지역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보다는 건축 제한이 좀 더 강한 측면이 있죠. 다음은 매각 물건 명세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에는 2022년 7월 4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특별히 문제될 권리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비고란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한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면사무소에 꼭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농취증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지목이 농지인데 실제 사용은 농지가 아닌 상태로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로 원상 회복 명령이 발하해질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토지가 6차까지 유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화순 동면 서성리에 있는 최근 5년간 이 지목이 전 농림지역에 있는 실거래가를 한번 보실 텐데 평당 48만원, 평당 15만원 이렇게 실거래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사이트 이 땅야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경매 토지고요. 요 땅이 각각 평당 48만원, 43만원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동면 토지 낙찰 사례를 보시면 토지 자체가 원래 응찰자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한데 응찰자가 한두 명 정도 되고요. 낙찰률도 30%대가 더 많네요.
경매는 단순히 가격이 싸다 이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낙찰 이후에 실제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토지처럼 도로 문제나 건축 가능 여부, 그리고 농지증 발급 여부, 그리고 원상 회복 명령 같은 또 리스크가 있는 토지는 겉으로는 이제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또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지나친 물건 속에서도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의 핵심은 단순 낙찰이 아니라 안전한 낙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현장도 확인하시고 권리 분석도 또 관할 관점 확인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안전한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